안녕하세요. 클리닉 수학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촬영할 이 개념 특강은 중간고사 이후에 기말고사 개념 범위를 선점하는 5월의 개념 특강입니다. 네, 총 5강에 걸쳐서 각 학년의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내용을 미리 개념을 한번 학습하면서 이후에 기말고사 대비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 본 강의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작할 것은 대수의 기말고사 범위인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 먼저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 기하 파트, 그리고 또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는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사인 법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각, 변, 그리고 외접원 사이의 비율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인데,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 때 사인 A분의 스몰 a랑 사인 B분의 스몰 b랑 사인 C분의 스몰 c의 값이 2R, 즉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사인 법칙의 증명 한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O,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각 A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 이게 아마 이제 예각, 직각, 둔각이겠죠. 이 경우로 나누어서 사인 A분의 스몰 a의 값을 구해볼 건데, 먼저 각 A가 예각, 즉 90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요 점 B를 지나는 지름의 다른 한 끝점을 A'이라고 할 때 각 A랑 각 A'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같게 되고요. 이때 각 BCA'의 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sin A랑 sin A'의 값이 이렇게 사인해서 2R분의 스몰 a로 같게 되고, 그래서 sin A분의 스몰 a의 값이 2R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각 A가 직각일 때는 선분 BC가 지름이 되기 때문에 스몰 a와 이 라지 R의 값이 같게 되고, sin A분의 스몰 a가 여기서 sin A가 sin 90도, 즉 1이기 때문에 2R이랑 같다라는 성질이 성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A가 둔각일 때는 점 B를 지나는 지름을 단 한 끝점을 A'으로 잡는 건 똑같고요. 이때 사각형 ABA'C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합이 각각 180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끝점을 A'이라고 할 때 각 A는 180도 빼기 A'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A'CB의 크기는 또 90도가 되기 때문에 sin A가 sin 180도 빼기 A'이랑 같은데, 이게 sin A'이랑 같은 2R분의 스몰 a가 이렇게 사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sin A분의 스몰 a가 2R인 것이 각 A가 둔각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A의 크기에 관계없이 sin A분의 스몰 a는 2R이 되고, 같은 방법으로 sin B분의 스몰 b도 2R, sin C분의 스몰 c도 2R이 성립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인 법칙의 변형은 앞에 사인 법칙에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공식들인데, 여기 사인 법칙을 다시 한번 여기 적어주자면은 sin 라지 A분의 스몰 a, sin 라지 B분의 스몰 b, sin 라지 C분의 스몰 c가 2 라지 R이었죠. 이때 sin A는 2R분의 스몰 a, sin 라지 B는 2R분의 스몰 b, sin 라지 C는 2R분의 스몰 c가 되고, 또 A는 2R sin A, B는 2R sin B, C는 2R sin C 해서 마지막으로 이 세 변의 길이에 비해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칙들은 사인 법칙만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면 변형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공식들이긴 하지만, 실전에서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공식들을 외워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사인 법칙 하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법칙인데요. 네, 삼각형 ABC에서 스몰 a의 제곱은 스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라지 a,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라지 b, 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라지 c가 된다는 이렇게 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있겠습니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법칙이고요. 코사인 법칙의 증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도 각시가 예각이냐 직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 분류해서 증명을 할 건데, 먼저 각시가 예각인 경우에는 AH의 길이가 Bsin C가 되고 BH의 길이가 이제 BC에서 CH를 빼게 되는데, BC가 스몰 a, CH가 스몰 b 코사인 C이기 때문에 둘을 서로 이렇게 빼고, 또 ABH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C제곱은 BH제곱 더하기 AH제곱을 이용해 서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로 정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각시가 직각일 때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각형 ABC는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고, 그러면은 코사인 C가 0이 되죠. 이러면은 코사인 법칙은 결국 이게 0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니까 각시가 직각일 때 코사인 법칙도 당연히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시가 둔각일 때 살펴볼 건데요. 각시가 둔각인 경우에는 이제 점 A에서 BC의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AH의 길이가 Bsin C인 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요 BH의 길이가 BC 더하기 CH가 되죠. BC의 길이가 스몰 a가 되고 CH의 길이가 B 곱하기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C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둔각C라고 할 때 여기는 예각이 180도 빼기 C가 되는 거죠. 코사인 180도 빼기 C는 또 마이너스 코사인 C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A 마이너스 B 코사인 C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각C가 예각일 때 세웠던 식이랑 똑같이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은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C의 크기에 관계없이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선분 B와 선분 A의 길이를 구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코사인 법칙의 변형, 여기 나와 있는 공식들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내가 원하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코사인 C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클리닉 포인트들을 설명해 줄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상황에서 언제 사인 법칙을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는가에 대한 건데요. 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은 조건에서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을 합쳐서 이변 이각의 상황일 때 사용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두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여기 각이 하나 주어졌을 때 나머지 이 한 각의 크기를 구할 때도 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변 하나랑 두 개의 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에서 주어진 것과 구해야 할 것을 합쳐서 변 두 개, 각 두 개인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두 개인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은 비율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사용할 때도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쓰는 법칙은 사인 법칙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그 외에 3변 1각의 상황의 경우에는 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겠죠. 3변 1각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삼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에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거꾸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때도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을 때는 코사인 법칙이 끼인각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코사인 법칙 자체는 끼인각이 아니어도 일단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문제에서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자, 여기 길이를 스몰 a, 선분 AC의 길이를 스몰 b, 각 B의 크기를 세타라고 두고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선분 AB의 길이를 미지수 X로 두고 구하는 상황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분 A와 선분 B 사이에 요 끼인각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요 세타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코사인 법칙은 구하는 선분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각,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이 3변 1각의 상황에서 쓴다고 했었죠. 어떤 각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하고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주어진 각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공식을 한번 써보면요. 네, 그러니까 세타에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스몰 b죠. b제곱은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x 코사인 세타로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구해야 될 게 b가 아니라 x라는 점인 거죠. 즉 이 식이 무엇이 되느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법칙은 아니지만 경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워진 2차 방정식은 주로 근의 공식을 써야 해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리수인 근을 갖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것을 또 시사하냐면 근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죠. 근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거는 어떤 점을 이야기하게 되냐면은 여기 이렇게 A, B, 세타가 주어졌을 때 요 선분 A, B를 연장을 하면은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요렇게 지금 이 X 하나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C를 중심으로 하고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컴퍼스로 이렇게 홀을 그리면은 여기 교점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이 점을 A'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저 짧은 선분 BA가 아니라 긴 선분 BA''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근이 두 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두 개인 거는 아니고 예를 들어 저 2차 방정식이 양근, 음근을 갖거나 또는 중근을 가지게 되면은 길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근은 하나뿐이겠죠. 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클리닉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삼각형의 종류를 판단하는 문제들이 유형으로 나오는데요. 네, 먼저 문제를 이건 한번 읽어보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등식 2sin c 코사인 b는 sin a 빼기 sin b 더하기 sin c가 성립할 때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삼각함수들로 또는 삼각비의 값들로 이루어진 이 식을 한참 쳐다봐봤자 얻을 수 있는 조건들이 없거든요. 이걸 다 무엇으로 바꿔라? 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어야 뭐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든 아니면 길이가 같은 변이 존재하든 삼각형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보면 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좌변에 2 sin c, sin c는 2 라지알분의 스몰 c, 코사인 b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누기 2ca가 되죠. 이게 sin a, 2r분의 스몰 a 빼기 sin b, 2r분의 스몰 b 더하기 sin c, 2r분의 스몰 c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거 약분 한번 해보면은요. 2 지워지고 C 지워지고 또 이 라지알로 양변을 다 지울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A 넘기면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AC가 되고요. A제곱도 소거해 준 다음에
좌변에 있는 항들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AB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 되고, 네, 이렇게 되는데 요 식이 0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A가 B 더하기 C랑 같을 수가 없죠.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짧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성립하게 되느냐? B랑 C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이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 선분 스몰 b와 스몰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잠시 1분 후에 삼각형의 넓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형의 넓이는 사실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도 이미 배우는 공식이긴 한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S는 2분의 1 BC sin A, 2분의 1 CA sin B, 그리고 2분의 1 AB sin C로 이렇게 공식이 성립을 하게 되고, 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이러한 공식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땐 이러한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증명 한번 살펴볼 건데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 꼭지점 A에서 변 BC 또는 그 연장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선분 AH의 길이를 스몰 h로 놓으면은 핵심이 이겁니다. 이 H가 C sin B가 되거든요. 각 B가 먼저 예각인 경우에는 요걸 바로 그냥 H는 C sin B로 삼각 B 성질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각 B가 90도인 경우에는 H가 C랑 같게 되고 sin B가 1이니까 B가 90도여서 그래서 이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게 되고요. 각 B가 90도보다 큰 경우에는 H는 C sin 180도 빼기 B가 되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둔각 B니까 여기가 180도 빼기 B가 되거든요. 근데 또 sin 180도 빼기 B가 sin B랑 같게 되죠. 그래서 H는 여전히 C sin B가 돼서 각 B의 크기에 관계없이 H는 C sin B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AH, 즉 2분의 1 CA sin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S는 2분의 1 AB sin C, S는 2분의 1 BC sin A가 성립함도 보일 수 있게 되고요. 다음 삼각형의 넓이 공식들 중에 아까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한 공식들이 있었죠.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S는 2분의 1 BC sin A에서 sin A가 2R분의 스몰 A니까 대입하면은 S는 2분의 1 BC 곱하기 2R분의 A 해서 4R분의 ABC라는 공식 얻어낼 수 있게 되고요. 또 반대로 B는 2R sin B, C는 2R sin C 이용하면은 삼각형의 넓이 S가 2분의 1 BC sin A인데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2R제곱 sin A sin B sin C라는 공식도 얻어내게 됩니다. 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도 있는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IAB 더하기 IBC 더하기 ICA가 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CR 더하기 2분의 1 AR 더하기 2분의 1 BR이 돼서 2분의 1R 스몰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공식을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지금부터 클리닉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 이쪽 파트에서 또 항상 언급되는 공식이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각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고, 이 스몰 s를 a, b, c의 합을 2로 나눈 것이라고 할 때 삼각형의 넓이 라지 s는
스몰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의 양의 제곱근이 된다라는 사실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왜 앞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헤론의 공식을 외우도록 지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외의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서술형 기출문제 중에서는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지 말라는 제약을 두고 있는 그 서술형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습관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헤론의 공식 없이 넓이를 구할 줄 아는 그 연결 과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 코사인 법칙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한 연결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요 각 B의 크기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요. 코사인 라지 B는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 나누기 2CA가 되죠. 네, 이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코사인 B의 값을 일단 구할 수 있는 값이 되고요. 또 코사인 값을 알면은 그 각의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사인 라지 B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라지 B가 성립하기 때문인데, 또 사인 라지 B가 이렇게 양의 제곱근인 건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 각 B의 크기가 0도랑 180도 사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 라지 B가 또 양수라는 사실이 보장이 돼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인 B의 값도 구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게 되거든요. 넓이 S는 2분의 1 CA 사인 B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고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은 체화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방금 이 짚어드린 클리닉 포인트 6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이켜보면은 좀 이상한 포인트를 하나 짚을 수가 있는데, 아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에다가 외접원,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까지 주어진 공식이 있었거든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공식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의 이상한 점이 뭐냐면은 어차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공식들이 왜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좀 심한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공식들은 사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라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로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으로 외접원이나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주는 공식입니다. 특히 이제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지만은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경우에는 그 구하는 과정에서 삼각형의 넓이가 거의 항상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공식들이 실제로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식들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공식이라기보단 외접원과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식이다라고 포인트 잡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사각형의 넓이 설명하면서 강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중에서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AB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세타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AB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사각형의 넓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AB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사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네, 이것 또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공식인데, 그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점과 차이점이라면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세타가 둔각인 경우에는 사인 세타 대신에 사인 180도 빼기 세타를 사용하도록 배우거든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삼각비 안에 둔각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는 이제 고2는 이 사인 안에 둔각이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즉 사인 180도 빼기 세타가 사인 세타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넓이 증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뭐 간단한 게 이 삼각형 ABC의 넓이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였고 그거의 2배 하면 AB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은 자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수식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PQRS 그 대각선을 요 두 대각선의 교점 O를 기준으로 4개의 선분으로 쪼갠 다음에 4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방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증명이 직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뒤에서 직관적인 증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관적인 증명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사각형의 각 꼭지점들을 지나고 대각선과 평행한 선들을 그어서 증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큰 평행사변형을 만들면은 여기 변의 길이가 스몰 a가 되고 이쪽이 스몰 b가 되고 그리고 여기 이 끼인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먼저 겉에 둘러싸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가 되죠. 근데 안에 있는 사각형의 경우에 이거 살펴보면은 이 두 평행사변형이 서로 합동, 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요 두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고 두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고 두 삼각형도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네, 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겉에 둘러싸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된다는 사실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이쪽 파트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출제되는 어떤 도형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꼼꼼하게 잘 학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